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독서. 요거 이제 과학기술 10강입니다. 10강. 요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죠. 반도체가 이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뭐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전기 전도도가 이렇게 바뀐다. 뭐 그 얘기거든요. 이거 뭐 온도가 만약에 조금 핸드폰을 많이 써가지고 과열이 됐다. 이거 뭐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물론 200도 가까이 안 오르겠지, 그죠? 200도 뭐 500도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겠지만 뭐 이 정도 좀 올라가면 뭐 반도체에서 이제 전기 전도도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작동이 좀 제대로 안 된다든가 뭐 그럴 수가 있죠. 그 정도로 뭐 실생활에 뭐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글 자체는 내용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좀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이 아마 어휘 문제, 그 단어 문제일 겁니다. 그 물리의 어떤 반도체 단어들 이런 것들 지금 수능 특강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으로는 좀 공부해 둘 필요가 있겠죠. 수능에 만약에 연계가 된다 그래도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연계가 될 거니까, 그죠? 이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 막 반도체 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좀 나왔을 때 반도체 지문이 나오면 조금 이제 익숙할 수 있게 여기 있는 그 지문에 있는 어휘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쭉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정도 알아두면 된다. 다만 여기 전반적으로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꼼꼼히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이건 뭐 특별히 뭐 다른 자료를 찾아봐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한다 그래도 뭐 이제 원자 모형 같은 거 이런 거 배경 지식 자 봅시다. 배경 지식 한번 보고 또 이제 요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문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한번 찾아낸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볼게요. 보게 되면 첫 번째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좀 막스 보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자 모형은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뭐 중심에 이제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뭐 양성자, 뭐 중성자 뭐 이런 것들이 우르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뭐 전자가 어디 위치에 있는데 이걸 지금 위치를 몰라. 어떻게 운동하는지도 모르고 사진을 찍어버리면 얘가 이제 그 사진 찍는 그 빛에 튕겨잖아. 이게 움직여버리죠, 그죠? 전자가 빛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라는 건 빛을 쏘고 난 뒤에 얘가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자에 맞고 반사된 빛이 카메라 렌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맞는 순간 이 전자가 막 튕겨 나가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얘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게 이제 뭐 양자역학이니 뭐니 아무튼 그런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뭐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구름처럼 퍼져 있는, 구름이 뭐냐면 여기 이제 오비탈이라 그래가지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모양에. 뭐 그렇게 이제 전자가 움직인다. 거기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확률로 본 겁니다.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지금 현대 상황인데, 그 원자 모형 이전 모형이 요거예요. 보호의 원자 모형. 요걸 많이 써요. 반도체 공학에서는 이걸 많이 씁니다. 왜? 요걸로 설명하기가 좋거든요. 요걸로 이제 그 에너지 준이나 뭐 전자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요걸 좀 쓰기가 좋아요. 그리고 반도체 학에서는 보호의 원자 모형 요걸로 많이 공부한답니다. 봅시다. 이제 이걸로 이제 볼 텐데, 여기서 이제 뭐 원자까지 전도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요거만 탄소 원자를 보게 되면 탄소 원자 6번이죠. 6번이기 때문에 6개가 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 껍질에는 없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요 전자 2개는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를 여기 Y축이 에너지 준위라고 보면,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뭐냐? 에너지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 수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뭐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두 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궤도 한 껍질에 있다 그래갖고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누구냐? 뭐 파울리의 베타원리, 그죠? 파울리 맞나? 그죠? 파울리라는 사람이 파울리 베타원리, 그죠? 있네요. 파울리 베타원리. 그러니까 모든 전자들은 다른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같은 껍질이라도 전자 요놈 2개가 에너지 값이 달라. 또 마찬가지로 4개가 있잖아요, 그죠? 4줄이겠지. 전자 에너지 값이 달라서, 그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달라서. 그 다음에 여기는 빈자리가 전자가 없어요. 이게 전도띠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요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막 줬어. 주입을 하게 돼. 그러면 얘가 요로 탁 튀어오릅니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자리가 어디냐? 여기 전도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별로 모여 있는 겁니다. 요 껍질, 요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올라갈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제일 가쪽
제일 가쪽에 있는 요 4개, 요거를 이제 원자 가띠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자 가생이, 가쪽. 그죠? 원자의 가쪽. 원자 가띠라 그러고, 이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이 자리를 이제 전도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이런 식의 배경 지식이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제 뭐 주계준이 나오고 밭계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N형 반도체나 뭐 P형 반도체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그 일단 기본 베이스로 쓰이는 게 이제 실리콘이라든지 저마늄, 이게 자체가 이제 그 반도체 물질입니다. 반도체 물질 실리콘, 그다음 저마늄, 이것도 반도체 물질이에요. 최화학전자가 4개죠. 여기 최화학전자가 4개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4개가 있습니다. 저마늄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8개,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에 4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쌓아 올라간 겁니다. 자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은 18개가 있어야지 꽉 차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껍질은 2개가 있어야지 꽉 차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원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실리콘만 있는 자리에다가 인을 때려 넣게 되면 이 인은 최외곽 전자가 5개거든요. 5개인데 얘들이 일반적으로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서로 하나씩 내 가지고 이렇게 공유결합 4개를 하는데, 그죠? 물론 여기 입체입니다. 동서남북 뭐 이렇게 평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체예요. 입체인데 지금 이제 그 인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남아. 최외곽 전자가 5개야. 그죠? 이거 하나하나씩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받는데 하나 남잖아요. 이놈이 이제 그 잉여 전자가 돼갖고 돌아다니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이건 이제 P형 반도체는 뭐냐? 포지티브. 그죠? 이건 네거티브.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겠죠. P형은 포지티브, 플러스. 왜 플러스냐? 양공 구멍 하나가 뚫려 있어. 그러니까 붕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3개예요. 그러니까 총 이 4개가 되는데 3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얘도 하나 주고 얘 하나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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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씩 주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유결합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또 전자 하나 내고 얘도 전자 하나 내가지고 공유결합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거 못 만들지. 없잖아요. 최외곽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멍이 뻥 뚫렸죠. 그죠? 전자가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놈이 일로 올라가고 또 여기 빈자리 생기죠. 그러면 또 이놈이 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빈자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그 플러스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이제 양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양공의 이제 그 밭계준이, 그러니까 양공의 그러니까 이게 이 전자가 이 양공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에너지 수준을 0.045 전자볼트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전자에다가 0.045 전자볼트를 주게 되면 여기로 탁 튀어 딱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0.045 전자볼트를 주게 되면 여기로 탁 튀어 올라가가지고 여기 밭계준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그런 겁니다. 그죠? 이것도 본문에서 봅시다. 그리고 또 주계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이건 이제 네거티브, 그죠? 그 N형 반도체에서 요 남는 이 전자는 어디 가면 이 에너지 준위에서 어디 위치하느냐? 여기 위치해요. 여기. 보통 이제 전자는 띠 틈에 있지 않는데 이놈은 붕 떠 있잖아요. 자리가 없어. 갈 곳이 없어서 붕 떠 있어. 그래갖고 0.04만 주게 되면 전도띠로 탁 튀어 올라갑니다. 그죠? 탁 튀어 올라가. 그러니까 작은 에너지만 줘도 전도띠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올라간 이 잉여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기가 흐르게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전자가 움직인다. 양전하가 움직인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주계준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죠? 또 이제 세 번째, 요건 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N형이나 P형이나 뭐 패턴이 똑같은 건데, 비고유용역,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조금씩 올라가다가, 그 다음 일정하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왜 이러냐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잉여 전자가 있다 그랬죠. 이 N형 반도체로 봅시다.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보게 되면, 얘들이 맨 처음에는 온도를 온도를 올린다라는 말이 뭡니까? 가열한다? 에너지를 가한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에너지를 가하는 거니까 이 잉여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도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잉여 전자가 왜 생겼습니까? 여기다가 인을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박아놓은 개수가 정해져 있겠지. 만약 10개를 박았으면 자유전자 10개가 있을 거고, P를 100개 박았으면 자유전자 10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여기 만약 100개가 있었다. 근데 에너지를 조금씩 줘가지고 다 올려버렸어.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전기가 잘 통하게 되고 하다가 다 올라갔어.
그러면 이 올라갈 게 없네. 예,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가열해도 뭐 올라갈 게 없는 거지. 그러다가 온도를 500도씨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500도씨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드디어 여기 있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까만 점들 전부 다 해당하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까만 점에 있는 그 점들이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최외곽 전자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이 많은 전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 얘들이 원자가띠에 있다가 1.12 전자볼트를 받아가지고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전도띠로. 그러면 대량으로 올라가겠죠. 왕창창 올라가겠지. 걔들이 왕창창 올라가서 이렇게 확 올리는 거죠. 전기 전도도로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죠? 이건 왜 정지돼 있었습니까? 이 정도 깨작깨작 올라가다가 다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 거지. 그래갖고 이렇게 뭐 에너지를 좀 줘도 별로 크게 안 움직이다가 많은 에너지 500도씨 이상을 가열하게 되면 그죠? 드디어 이제 얘들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 보면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N형 반도체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진성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요런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400도씨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500도씨 올라가게 되면 확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 요 곡률과 요 곡률이 비슷하겠지. 그죠? 요 곡률과 요 곡률이 비슷하겠지. 요게 이제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고, 요 불순물이 없는 거, 고유 반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형 반도체는 뭐냐? P형 반도체도 똑같아요. 형태가 똑같은데, 요걸 이제 다르게 부릅니다. 포화범위라고 불러요. 포화범위. 이거 고갈범위라고 부르지 않고, 이건 포화범위라고 부릅니다. 왜 포화범위라고 부르느냐? 여기에 이제 그 빈자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는 개념이니까. 여기는 전자가 튀어 올라가고, 여기 튀어 올라가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P형 반도체 붕소의 개수가 뭐 10개라면, 여기 10개 자리가 있을 거고, 여기 100개라면 100개 자리가 있겠죠. 그죠? 하나씩 튀어 올라가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튀어 올라가서 다 채웠다. 포화가 됐다. 그죠? 이게 다 포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에너지를 조금 더 준다 해도 뭐 안 올라가죠. 그러다가 그죠? 계속 일정하다는 얘기지. 온도를 조금씩 올려봐봐야 크게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없다가 나중에 500도씨 이상을 가열하게 되면 드디어 이 본진에 있던 그죠?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들이 일로 튀어 올라가는 거죠. 전도띠로 튀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뭐 전기가 통하게 된다. 확 올라가는 거죠. 그죠? 확 올라가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 정도만 보고 이제 이해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정도 내용이었고, 제가 찾은 게 이 정도고, 본문은 봅시다. 이거 뭐 간단하게 요약하고 본문 봅시다. 이거 뭐 본문이 크게 좀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읽어보면 됩니다. 그 이제 어휘나 단어들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좀 약한 거니까, 이쪽 분야의 과학 계통에 반도체 공학 계통이 좀 약한 거니까 조금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아이고 뭐 그냥 뭐 대충 뭐 하다가 나중에 뭐 시험 닥치면 그때 하면 되지, 그게 안 됩니다. 그죠?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혹시 나올 수 있죠. 반도체는 워낙 우리나라에 중요한 거니까. 그죠? 이 정도 수준에서 요 정도를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뭐 단어 수준을 좀 키워둘 만하다. 자, 요약해 봅시다. 예, 보시면 요약해 보면 일단 뭐 과학기술 10강 요거 이제 보게 되면 뭐 부도체 요약합시다. 요약하면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다. 뭐 N형 반도체든 P형 반도체든 그죠?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이게 핵심인 내용이고, 뭐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부도체, 반도체, 도체에 대한 뭐 차이점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유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또 차이점 얘기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 뭐 그런 얘기,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가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 이걸 설명하려고 앞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봅시다. 1문화를 보게 되면 파울리 베타올리 나오고 원자가띠, 전도띠, 띠틈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본문 보면 될 거고. 그다음 부도체, 반도체, 뭐 도체, 요건 이제 차이점,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 띠틈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죠? 그 띠틈이 크면은 너무 커서 이거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못 튀어 올라갈 정도로 너무 멀어. 그게 이제 부도체, 그죠? 조금 어느 정도 튀어 올라갈 정도의 어떤 거리에 있다. 반도체. 완전히 붙어 있어, 그죠? 띠틈이 없어. 전도띠랑 원자가띠가 붙어 있어. 도체, 그죠? 또 고유 반도체는 뭐냐? 이거 뭐냐, 그 실리콘이면 실리콘, 저마늄이면 저마늄.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거지. 딴 게 불순물이 안 들어 있어요. 그죠? 이게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 뭐 진성 반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네거티브죠. 잉여 반도체, 잉여 전자.
잉여 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남아돌아. 이건 N형 반도체 네거티브, P형 반도체 포지티브 플러스죠. 반도체 양공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죠? 양공. 얘들은 뭐냐면은 플러스 양전하의 역할을 하는 거지. 양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5문단부터는 이제 온도와 전기전도도 이제 본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거 N형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죠. 비고유형역, 고갈범위, 고유범위, 그죠? 이렇게 조금 깨작깨작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이제 고갈이 된 거지. 그죠? 자유전자를 다 써버린 거야. 자유전자 다 들뜬 상태로 다 올려보냈네. 더 이상 올려보낼 자유전자가 없어. 하다가 이제 온도를 너무 많이 높이면 이제 본진에 있던 수많은 그 뭐 최외곽 전자들을 다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전도띠로 끌어올려가지고 쭉 올라가죠. 전기 전도도 확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다음 P형 반도체는 마찬가지죠. P형 반도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P형 반도체는 요 고갈 범위를 이제 포화 범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양공의 어떤 자리를 채워 나가는 개념이니까. 얘들은 N형 반도체는 그 자유전자들을 소모하는 개념이죠. 얘는 P형 반도체는 어떤 뭐 그 양공의 자리를 전자가 채워 나가는 개념이니까 포화가 됐다는 얘기지. 빈 자리를 다 채웠어. 포화가 됐다. 그죠?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본문 하나씩 봅시다. 뭐 크게 뭐 이 정도 보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본문은 혼자 읽으셔도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말하는 내용, 제가 이제 말하는 내용이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본문을 꼼꼼히 보셔야 되죠.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본문 넘어갑시다. 본문 봅시다. 반도체와 도체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의 변화이다. 그러니까 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전도도가 내려가고, 그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전도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합니다. 뒤에 봅시다. 이제 그 차이로 이제 반도체와 도체를 구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봅시다. 도체의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의 진동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원자가 진동한다.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물을 끓이게 되면은 온도가 올리게 되면 물이 막 끓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원자가 진동한다. 뭐 그거 이해가 되죠? 그것처럼 뭐 원자가 진동한다. 그럼 전자의 흐름을 이제 방해를 받는다. 그럼 당연히 이해되겠죠? 원자가 막 움직이면 흘러야 되는데 전자가 그 좀 방해를 받는다. 이해되고, 그다음에 뭐 전기 전도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전자가 잘 못 흐르니까 전기 전도도 감소한다.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이라는 게 전기가 흐른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흐른다, 움직인다. 그다음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다음에 뭐 양전하가 움직인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다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방향은 다르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고, 양전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그죠? 뭐 그렇게 보는 거긴 한데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전자가 움직인다, 양전하가 움직인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자가 잘 못 흐른다. 그러면 전기가 잘 덜 흐르는 거니까 전기 전도도는 감소한다. 요거 이해되죠? 이해되고, 그 다음에 반면 전자가 특정 에너지 구간을 뛰어넘어야지만 전류가 흐른다. 그게 이제 반도체 물질이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봅시다. 이게 반도체 물질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에는 전자가 있겠지. 원자가 있으면 전자가 있겠지. 그죠? 원자 속에 전자가 있을 거니까 걔들이 어떤 그 에너지를 받게 되면 각각 바깥에 있는 원자들에 묶여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게 들뜬 상태가 돼가지고 걔들이 막 움직이면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자들이 묶여 있는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막 주입했을 때 얘가 들떠가지고 얘가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겁니다. 반도체 물질이. 중요한 게 이런 거지. 반도체 물질이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전기를 흐르게 하거나 전기를 안 흐르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이 전자를 통제를 해서.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일반적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다 에너지를 주입해가지고 이 에너지가 전기가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를 여기다 에너지를 안 넣어가지고, 그죠? 에너지 안 넣어가지고 이 전자들이 계속 묶여 있어. 그러면 전자가 안 흐르겠죠.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걸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반도체 물질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고 안 흐르게 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인 거지. 반도체 물질이 중요한 이유가, 그죠?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 뭐 앞에서 봤듯이 전자가 흐르게 돼서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그러면 신호를 1로 보고
전기가 안 흐른다. 신호를 0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0101 이진법 신호를 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그 컴퓨터에 이제 도용이 이제 활용을 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되는 거지. 그게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물질이겠죠. 반도체 물질이. 하여튼 뭐 그렇다. 아무튼 그런 물질이, 반도체 물질이 원자의 진동보다, 물론 원자가 진동을 하겠죠. 뭐, 그죠? 온도를 올리면 원자가 당연히 진동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들뜬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더 큰 문제지. 그죠?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전자의 에너지가 중요하겠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들뜬 상태가 돼가지고 걔들이 막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니까. 온도가 증가해서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온도를 증가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주입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물을 끓인다. 라면 솥에다가 물을 막 끓이잖아요. 그죠? 열을 가해가지고 에너지를 주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온도를 증가시켰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줬다. 에너지를 주입했다. 그 얘기니까. 에너지를 주입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얘들이 들뜬 상태. 그죠? 특정 어떤 에너지 공간을 뛰어넘어서 들뜬 상태가 돼서 전기가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들뜬 상태의 전자 수가 많아지겠지. 그죠? 또 전자들이 많이 있는데, 걔들이 이제 에너지를 많이 받은 전자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수가. 그러면은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 요거 이해되죠? 요거 이해됩니다. 그러면 반도체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보여준다. 요거 반도체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보여주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게 되면 일단 뭐 현재 과학으로 지금 알고 있는 전자 모형은 막스 보론이 말한 요거죠. 이 중간에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이거 뭐 양성자, 중성자, 뭐 다른 물질들이 소복이 모여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는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름처럼 퍼져 있는 모양이다. 요게 이제 막스 보론, 현재 지금 원자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자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태양계처럼 여기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어떤 궤적을 돈다라는 건 이해되는데, 그게 이제 오비탈이라 그래가지고 형태가 이상해요. 하여튼 그런 구름처럼 퍼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이게 여기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을 못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진을 찍는 순간 얘가 사진 빛에 맞아가지고 얘가 운동 방향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대요. 그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파리가, 그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전자가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반도체에서 이제 보는 거는 요 모델 이전 모형 요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요. 그죠? 반도체 학과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걸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형태는 이런 형태인데 요걸로 이제 공부를 한다고요. 그죠? 여기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인데,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형태를 봅시다. 탄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원자 4개, 원래 8개가 되면 이제 꽉 차는 거고, 하여튼 그 순서대로 이렇게 차 올라가는 겁니다. 껍질. 근데 탄소는, 전자가 4개밖에 없으니까, 전자가 6개밖에 없으니까, 2개, 4개로 이제 끝나고, 더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겠지. 더 들어오게 되면 그죠? 원자가 더 들어오게 되면 8개가 여기 차일 거고, 8개 되면 꽉 찬 거기 때문에 세 번째 값으로 가겠지. 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쌓이는 겁니다. 그 순서를 어떻게 정했느냐? 이게 에너지 준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가 같은 껍질에 있지만 이게 달라. 에너지 준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껍질에 있는데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지. 응? 조금 달라.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 2개는 거의 비슷한데, 그것도 마찬가지 요 4개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요 2개랑 요 4개는 차이가 확 나지. 그죠? 이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입니다.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없어요. 탄소는 다른 물질들은 있겠지. 그죠? 다른 물질들은 예를 들어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죠? 8개가 다 찼죠.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더 있으니까 세 번째 껍질에 4개가 더 있는 거고, 점화뇨 마찬가지지. 2개, 8개, 그 다음에 18개, 또 4개가 더 있으니까 또 껍질이 하나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죠? 이거 이해되죠?
뭐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밑에 있는 요 두 개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저 두 개 전자는 나타낸 거고 에너지 준입니다. 이 Y축이에요. 이거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 네 개가 있고. 그럼 이제 얘들이 여기 6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막 에너지를 가했다. 그러면 얘들이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게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껍질에 있는 것들이 튀어 올라갑니다. 세 번째 궤도로. 그게 이제 갈 수 있는 이 위치가 전도띠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 가띠는 뭐냐? 원자 가에 있는, 가생이에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바깥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원자 가띠. 그죠? 그러니까 왜 띠냐? 이게 네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러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 이게 그냥 한 줄인 것처럼, 두꺼운 줄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거 뭐 적분하고 비슷하죠. 그죠? 선을 많이 긋게 되면 면적이 되고, 면적이 막 쌓이게 되면 부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적분이 그렇죠. 그런 개념인 것처럼 얘들이 막 붙어 있어. 그러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 한 줄이 한 줄. 띠처럼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원자가 띠. 뭐 전도띠도 여러 줄이 있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에너지를 받으면 올라가고, 그럼 내려가기도 하나요?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내려가기도 해요. 에너지가 이제 그 빛을 내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열 반응,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면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거는 뭐 다른 어떤 거고, 다른 움직임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에너지를 받아서 끌어올린다. 그럼 끌어올린 상태가 이제 이때 들뜬 상태라 그래가지고, 일단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면 얘들이 이제 뭐 자유롭게 이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막 왔다리 갔다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전자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전자가 움직인다? 전기가 흐른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거죠. 그죠? 기본적인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죠. 이거 그림은 반도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보여준다. 이게 원자가들이나 최외곽 전자들이 자작자작 모여 있는 거겠죠. 원자가띠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 줄이에요. 그죠? 이거 각 전자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 다릅니다. 그죠? 각 준위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 달라요. 이거 Y 값이 다 다르다고. 그죠? 다 달라요. 하나의 전자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고,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제 그 세 번째 껍질에 있는 거는 18줄이 있습니다. 그죠? 18줄이. 그죠? 파리가 자꾸. 18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봤나? 반도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보여준다. 그죠?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어떤 준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너지 값을 보여준다. 반도체의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는 반도체의 원자가 띠에 있는 최외곽 전자를 말하는 거겠죠. 이는 전자는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전도띠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아까 말했죠. 여기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요 한 단계 다음 껍질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자를 받아야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으며,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의 흐름이 전류다. 전자띠로 올라간 이 전자의 흐름이 전류다. 걔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 전기가 흐른다. 전류다. 그죠?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그림처럼 어떤 폭을 갖는 것은 파울리 베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파울리 베타 원리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배척한다는 얘기지. 배척한다. 그러니까 요 같은 껍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달라요. 에너지 준위값이 다르다는 얘기지. 이 네 개도 마찬가지. 같은 껍질에 있지만, 같은 껍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값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베타. 그죠? 계속 봅시다. 어떤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전자들은 같은 에너지 수준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죠? 같은 에너지 수준을 가질 수 없다. 이해되죠? 요거, 그죠? 이 같은 Y축 값이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씩 다르다는 얘기지. 물론 비슷하지. 그죠? 이를 파울리 베타 원리라 한다. 따라서 수많은 전자 에너지가 서로 다른 수준을 갖지만 그 수준의 차이가 매우 작다. 이게 이 간격이 매우 작다는 얘기지. 같은 껍질에 있는 것끼리는 이 간격 수준이 매우 작다. 그죠? 매우 작다. 수많은 전자의 에너지가 서로 다른 수준을 갖지만 그 수준의 차이는 매우 작기 때문에 모든 전자의 에너지를 표현하면 띠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된다. 이게 줄이 쭉쭉쭉 있는데 이거 멀리서 보게 되면 띠처럼 보인다. 한 줄처럼 굵은 줄인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까지 보고 또 이 문단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이 문단 봅시다. 도체와 달리 반도체의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는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의 수준이 존재하는데 이런 이제 띠틈이란다. 그러니까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 요 하얀 부분 있죠. 이거 띠틈.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수준.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여기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 상황이면 일반적인 상황이면 여기에 전자가 위치해 있지 않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띠틈이란다. 틈. 그죠? 띠 사이에 있던 틈이니까 띠틈. 띠틈의 크기에 따라서 반도체와 부도체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와 부도체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반도체와 도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요거였죠.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변화. 근데 이건 반도체와 부도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래. 봅시다. 순수한 실리콘 Si나 뭐 저마늄 GE 같은 반도체의 경우 이 물질 자체가 반도체입니다. 그죠? 띠틈이 비교적 작아서 이게 작아서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지만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띠틈이 작기 때문에 원자가 띠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여기로 탁 튀어 올라가면 얘들이 이제 막 움직여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틈이 작아. 이 좀 붙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죠? 그러면 움직이기가 편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류가 잘 쉽게 흐르겠다. 그죠? 이 이해되고. 근데 부도체는 반대로 띠틈이 매우 크겠지. 그죠? 띠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아도 전자가 띠틈을 뛰어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확 뛰어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이해되잖아. 그죠? 너무 커서 이거 너무 간격이 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 못 올라간다. 뭐 이해되고. 반면에 도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도체는 띠틈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이거 완전히 붙어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뭐 왔다리 갔다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지. 그죠? 다 이해되고. 그러니까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진 반도체를 이제 고유 반도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실리콘들만 모여있는 어떤 덩어리, 그 다음 저마늄, GE만 모여있는 덩어리, 그걸 이제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 뭐 진성 반도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리콘이나 저마늄의, 이제 실리콘의 저마늄의 띠틈은 이 반도체 물질이니까 띠틈은 각각 1.12 전자볼트. 그 전자볼트라는 개념이 뭐 에너지 값입니다. 그 볼트 개념이긴 한데 전자볼트라 그래가지고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죠? 1.12 전자볼트와 0.66 전자볼트. 그러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요 띠틈 사이의 거리가 1.12 전자볼트고, 그다음에 그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0.66 전자볼트다. 그러니까 저마늄이 더 전기가 잘 흐르겠네. 조금만 전기를 줘도 에너지를 줘도 팍 튀어오르겠네요. 그죠? 짧으니까 여기가 2배가 되나? 2배는 안 되네요. 조금. 어쨌든 간에 뭐 이렇다. 이런 고유 반도체에 다른 물질을 소량 첨가해서 고유 반도체보다 전류가 더 잘 흐르는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실리콘만 모여 있거나 아니면 뭐 GE만 저마늄만 모여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고유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붕소 이런 걸 때려 넣어가지고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한데 봅시다. 3문단 봅시다. 3문단. 불순물 반도체는 N형과 P형 이 반도체로 나뉜다. 그러니까 N형 반도체는 말 그대로 네가티브,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가 남겠다, 전자가 하나 더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거고. P형 파지티브,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뭐 양극, 그러니까 뭐 전자가 하나가 모자란다,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봅시다. 고유 반도체, 그러니까 실리콘 덩어리라든지 저마늄 덩어리를 말하는 걸 거고, 거기에다가 인과 같이 최유각 전자가 5개인 원소를 수량을 첨가했다. 그러니까 뭐 불순물 넣었다는 얘기겠죠. 불순물 반도체니까. 거기서 이제 N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가 5개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최유각 전자의 뭐 껍데기에 있는 전자가 5개래. 그러니까 여긴 실리콘이고 이제 저마늄처럼, 그 실리콘은 최유각 전자 4개죠. 저마늄도 4개네. 저 4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5개짜리래요. 이는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걸. N형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인을 불순물처럼 넣었어.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실리콘 덩어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실리콘에서 최외곽 전자만 표시한 겁니다. 다른 건 표시 안 하고 최외곽 전자만 표시한 거예요. 한 개, 4개 이제 사방으로, 물론 입체긴 한데 뭐 평면으로 봅시다. 사방으로 4개씩 동서남북 하나씩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입체입니다. 형태는 원래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갭들이 이제 그 위에 하나, 그다음에 옆에 하나, 요걸 봅시다. 위에 하나, 옆에 하나, 하나씩 주고, 그다음 얘도 준다기보다는 하나 내놓고, 얘도 하나 내놓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하나 내놓고, 여기도 하나 내놓고, 여기 하나 내놓고, 여기도 하나 내놓고, 사방에서 하나씩 내놓고, 결국 뭡니까? 껍데기에 총 4개가 공유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개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죠? 이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결합을 하고 있다.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총 이제 8개가 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 거지. 안정적으로. 그죠? 안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내놓고 여기도 하나 내놓고 여기도 하나 내놓고 여기도 하나 내놓고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아니면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이렇게 돼갖고 총 8개. 요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지금 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외곽 전자가 4개가 아니라 5개야. 그러면 얘도 하나 내놓고 얘도 하나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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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가 지금 남잖아요. 얘가 지금 5개니까 최외곽 전자가 5개니까 그죠? 동서남북 하나씩 다 주고 하나가 남아. 이게 이제 자유전자까지. 이놈이 이제 돌아다니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놈이 자유전자. 총 이제 8칸을 다 꽉 차고 지금 이제 한 개가 지금 남아가지고 얘들이 막 돌아다닌다. 그 얘기죠. 봅시다. 인의 전자 4개 중에 실리콘과 결합에 쓰이고 인의 전자 중 4개는 인의 전자 중 그러니까 총 5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5개라 그랬는데 4개는 실리콘과의 결합에 쓰였다. 인이 한, 둘, 셋, 4개 하나씩 다 이제 결합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결합이 쓰이고 한 개가 남는 거지. 자유전자. 나머지는 잉여전자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잉여전자는 핵이 느슨하게 결합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느슨하게 결합해 있는 거지. 제대로 꽉꽉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꽉꽉 이렇게 지금 이 나머지 8개처럼 꽉꽉 결합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한 개가 남는다. 느슨하게 결합하고 있으며 잉여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실리콘의 띠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잉여전자 요놈의 이 자유전자 요놈의 그러면 에너지 값이 얼마나 될까? 여기 위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잉여전자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띠틈에 존재하는 거지. 지금 원자가 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인데 그죠? 첫 번째 껍질에 2개죠. 두 번째 껍질 8개죠. 8줄.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이제 4줄이 있는데 여기보다 지금 여기가 있어.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얘들이 이제 그 분자가 되면서 그래서 원자 2개가 이제 결합해가지고 공유 결합하면서 형태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물론 더 많아지고 뭐 같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죠? 2개가 결합하면 이거 단순히 원자 하나당 본 거긴 한데 어쨌든 뭐 분자가 되거나 뭐 결합을 해가지고 더 많은 줄이 생기겠지. 예, 그죠? 더 촘촘하게 되겠지. 그죠? 더 촘촘하게 되겠지. 뭐 그건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해두고 어쨌든 이 전자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0.04 밑에. 그죠? 원래 간격은 얼마인데 실리콘으로 봤을 때 1.12라 그랬잖아요. 그죠? 1.12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죠? 1.12라 그랬는데 요 사이에 0.04 밑에 여기 있대요. 지금 잉여전자 위치가 여기 있대. 준위는 실리콘의 띠틈에 있는데 띠틈에 있다. 띠틈. 그죠? 전도띠에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전도띠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기가 편하겠지. 그죠?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되겠네. 이때 잉여전자는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어서 쉽게 전류가 흐른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잉여전자가 없을 때는 여기 원자가 띠에 있던 거를 끌어올렸는데 1.12 전자볼트를 줬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잉여전자가 이미 여기 위치에 있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전자를 0.04 전자볼트만 줘도 여기로 전도띠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다는 얘기지. 에너지가 작게 에너지 조금만 줘도 팍 튀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류가 더 잘 흐르는 뭐 불순불 반도체다. 요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전류가 더 잘 흐른다. 그 말입니다. 어디 갔냐? 그죠? 이때 잉여전자는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어서 이제 쉽게 전류가 흐른다. 예를 들어 실리콘의 띠틈의 에너지인 1.12 전자볼트의 4% 정도는 0.04 전자볼트의 에너지만 가해도 잉여전자가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다. 여기잖아요. 요 그림이잖아요. 잉여전자가 애초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잉여전자가 그죠? 이놈, 빨간 놈, 요놈이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0.04만 줘도 탁 올라가죠, 그죠? 전도띠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원자가 띠에 있는 이놈을 끌어올리려면 1.12 전자볼트를 줘야지만 이게 올라오는데, 그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조금만 줘도 잉여전자가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다. 이해되고, 이때 잉여전자가 차지하고 있던 에너지 수준이 주계준이다. 그 이제 여기다 이름을 붙인 거지. 주계준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죠? 주계준이. 여기 이제 실리콘 전자에 이제 그 인을 이제 불순물을 넣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N형 반도체라는 얘기죠. 전자가 하나 남아가지고 네거티브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포지티브 P형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예, 3문단 봅시다. 3문단. 반면 고위 반도체의 붕소 B와 같이 최외곽 전자 3개인 원소가 소량 첨가되면 P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3개짜리 최외곽 전자가 3개짜리 붕소. 요건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인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5개, 그죠? 최외곽 전자 5개. 그러니까 4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남는 거고, 지금 4개가 필요한데 3개밖에 안 되니까, 그죠? 3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가 모자라겠죠, 그죠?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가 모자란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가 없다, 그죠? 마이너스가 돼야 될 자리에 마이너스가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죠? P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실리콘은 결합에 쓸 수 있는 전자가 4개이고, 그죠? 실리콘에 4개가 쓰인다. 그 다음에 붕소는 3개다.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실리콘은 하나, 둘, 셋, 4개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인 같은 경우에는 요 3개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죠? 최외곽 전자가.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4개, 최외곽 전자 4개가 이제 결합을 해야지 정상적인 건데, 8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인 같은 경우에 하나 남아가지고 자유전자가 된 거고, 여기는 이제 하나 모자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주고, 이게 하나 주고, 이게 하나 주고, 또 여기도 하나, 그죠? 하나씩 내가지고, 요 3개는 딱 정상적으로, 공유 결합 됐는데, 여기서 하나 줬는데, 여기 하나 낼 게 없어. 양공,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죠? 양공.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므로 실리콘과 붕소의 결합에서 전자 하나는 결합에 쓰이지 않고,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누구 전자를 말하는 거야? 실리콘 전자를 말하는 거야? 붕소 전자를 말하는 거야?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전자 하나는 결합에 쓰이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야? 전자 하나가 결합에 쓰이지 않았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어쨌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자 한 자리가 모자라는 거야. 지금 3개밖에 없어서, 그죠? 여기 하나 줬고, 여기 하나 줬고, 여기 하나 줬잖아요. 여기 없는 거지. 여기 원래 하나 와야 되는데, 그죠?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제 그 자리에는 결합이 없는 빈 곳이 생기는데, 결합이 없는 빈 곳이 생긴다. 여기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는 결합에 쓰이지 않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이상한데. 묘사를 왜 이렇게 해놨지? 전자 하나는 결합에 쓰이지 않았다.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의미는 알지요, 그죠? 전자 하나가 모자란 거야. 그리고 빈자리가 났다, 그 얘기죠. 그죠? 이를 이제 양공이라 한다. 양공은 전자와 반대인 플러스 전하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아닌데,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던, 마이너스가 있어야지만 중성이 되는 건데, 그죠? 중성이 되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자리에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플러스 전하로 간주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간주를 하는 겁니다. 실리콘에 있는 전자는 양공 자리로 이동할 수 있기에, 그러니까 실리콘의 다른 곳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가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지. 여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에너지가 들어가겠지. 여기로 이동하는데, 그죠? 이동할 수 있기에 이런 전자의 자리에는 또 양공이 생기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만약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갔다. 자,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갔다 그러면 여기가 빈자리가 생기겠죠. 여기는 전자가 들어가고, 그죠? 여기 빈자리가 생기겠죠. 요 빈자리가 또 양공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또 오게 되면 여기 빈자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양공이 여기 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양공은 전자와 반대인 플러스 전하로 간주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리콘에 있는 전자는 양공의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동한 전자의 자리에는 또다시 빈자리가 생기니까 양공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일이 계속하여 생기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게 이제 계속 플러스 전하가 이 양공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죠? 전자가 움직인다, 양전하가 움직인다,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전류가 흐른다. 이때 양공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죠? 원래는 뭐 원래는 이거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그죠?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볼 수 있으면 이러한 양공의 이동에 전류가 흐른다. 양공의 이동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양공이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전자가 흐르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그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그죠? 실리콘 원자에서 전자가 이동하며 실리콘 원자에서 전자가 이동하며 양공을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0.045 전자볼트만큼 작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양공을 형성시킨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가가지고, 요 양공자리를 채우고, 그럼 또 여기가 빈자리가 되잖아요. 하여튼 그때 요 전자가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 값은 뭐냐면은 0.045 전자볼트만큼 작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원자가 띠에서 조금 위쪽에 0.045보다 조금 위쪽에 여기에 이제 있다는 얘기죠. 양자나 빈자리 양공의 어떤 값이 양공값이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원자가 띠에 있는 최준 제일 위에 있는 전자가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여기 올라가가지고 요 양공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에너지 값이 0.045다. 이래 보면 되겠지. 그죠? 계속 봅시다. 까지 됐고 또 계속 봅시다. 그렇죠? 원자가 띠에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양공이 생성된다. 그럼 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이 여기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죠? 여기 있는 놈이 여기로 가버리는 바람에 여기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때 양공이 생성됐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 빈자리 생겼잖아요. 거기 양공이 생성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또 빈자리 생기고 또 다른 놈이 와서 또 들어오게 되면 또 거기 또 빈자리가 생기고 결국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띠 틈의 특정 준위에서 양공이 내려온 곳으로 간주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요 밑에 있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띠 틈에 있는 특정 준위에서 양공이 내려온 것으로 간주한다. 그죠? 여기 양공이 내려온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 보는 거지. 그죠? 원자가 띠의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보다도 0.045 전자볼트 위의 띠 틈에 전자 준위에 밖의 준위가 형성된다. 여기 이제 밖의 준위, 그러니까 양공이 있는 그 준위의 이름이 이제 밖의 준위라 하는 겁니다. 요 값이. 그렇죠? 물론 뭐 요 양공도 다닥다닥 붙어 있겠지. 그러니까 0.045, 뭐 0.045 0.0001, 뭐 0.045, 000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약간 차이 나도록, 그죠? 값이 조금 차이 나겠지. 하여튼 같은 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줄은 아닐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조금 차이 나겠지. 어쨌든 간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 얘기죠. 여기 밑에 있는 전자들이 올라가서 밖의 준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채워진다. 그죠? 여기 있는 준위 이름이 이제 밖의 준위라 한다. 그죠? 그 밖의 준위 값이 뭐 원자가 띠에 있는 제일 높은 전자에 있는 값보다 0.045 전자볼트만큼 더 크다. 그래 보면 되겠지. 그죠? P형 반도체에서도 전자에 의한 전류의 흐름도 있다. 이것은 무시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N형 반도체처럼 여기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뭐 전도띠로 올라가가지고 이때 왔다 갔다리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개수가 작다 그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이제 무시할 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고,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 문단. 예, 5문단 봅시다. 고유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 모두 전기 전도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으나 불순물 반도체가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 자, 전기 전도도에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둘 다 고유 반도체든 불순물 반도체든 둘 다 반도체니까 아까 앞에 이런 얘기 했었죠. 온도가 증가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도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체인 경우에는 전기 전도도가 감소하고, 그죠? 반도체인 경우에는 전기 전도도가 올라간다. 전기 전도도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얘나 둘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죠? 올라가는데, 뭐 어떻게 올라가느냐? 뭐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거 이제 N형 반도체인데 물론 P형 반도체도 형태가 비슷합니다. 어쨌든 요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기 전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형태는 요래요. 그 다음에 순수 반도체, 진성 반도체, 고유 반도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점선이에요. 그죠? 어쨌든 올라가는 겁니다. 둘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밑으로는 진성 반도체에서는 안 움직이지.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 비교적 낮다 하더라도 전기가 흐르는 게 이제 N형 반도체, 그러니까 불순물 반도체고, 그러니까 진성 반도체, 고유 반도체는 온도를 좀 많이 올려줘야지만 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잉여 전자가 있다. 아니면 여기 양공이 있다. 그러면 작은 에너지로 전자가 움직이게 되고, 양전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어쨌든 이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쉽게 작은 에너지로도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잉여 전자라든지 양공이 없을 경우에 1.12 전자볼트를 줘야지만 여기 있던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튀어 올라가가지고 전도띠로 가서 이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12 전자볼트나 줘야 되는 거고, 실리콘일 경우에, 그러니까 아니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처럼 불순물 반도체는 약간의 에너지만 줘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N형 반도체나 P형 반도체는 쉽게 흐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좀 많이 온도를 많이 줘야 돼. 그죠?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된다. 그 얘기죠. 온도를 많이 준다? 많이 가열했다? 에너지를 많이 줬다? 그 얘기니까. 그죠? 이게 되고. 그래서 봅시다. 어쨌든 간에 온도 영향을 받는다. 근데 불순물 반도체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거 진성 반도체보다도 고유 반도체보다도 N형 반도체나 P형 반도체가 같은 형태입니다.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게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딱 이 두 그래프를 봐도 이게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봅시다. 낮은 온도에서는 불순물 반도체 단위 부피당 도핑된 원자의 수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가 결정된다. 자, 여기 봅시다. 도핑된 원자의 수. 이게 뭔 말이냐면 도핑이라는 게 여기 이제 끼워 넣은 거,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도핑된 원자가 뭡니까? 그럼 인이에요. P. 여기서 도핑된 원자가 뭡니까? P, 붕소 B입니다. B. 그죠? 요 개수. 그러니까 P가 10개 있으면 저해전자가 10개 있겠죠. 그죠? 붕소가 10개 있으면 양공이 10개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 부피당 도핑된 원자의 개수.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죠. 도핑된 원자의 수. 이해되죠? 그거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가 결정이 된다. 자유전자 수가 많거나 양공이 많거나 그래 되겠지. 그죠? 이 원자 수가 많으면 P가 많으면 P 원자 수만큼 자유전자가 많을 거고, 붕소 원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공 수가 많은 거겠지. 그죠? 도핑된 원자의 수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가 결정된다. 그런 게 많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더 높아지겠지. 도핑이란 또 같은 얘기를 해놨는데 설명을 해놨죠.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그러니까 P나 B나, 그죠? 인을 넣든 B를 넣든 붕소를 넣든 요런 거 이제 요런 거 그거를 첨가해서 불순물 반도체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도핑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도핑된 원자 수라 그러면 P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도핑된 거는 B를 말하는 거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죠? 인이 실리콘에 도핑된 N형 반도체, 요걸 말하는 거죠. N형 반도체, 요거 N형 반도체. P가 인이 도핑된 실리콘에 도핑된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낮은 온도에서부터 온도가 올라갈 때의 전기 전도도를 생각해 보자. 낮은 온도에서 쭉쭉 온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N형 반도체. 주계 준위에 있는 전자는 비교적 적은 에너지 양인 0.04 전자볼트를 받아도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 아까 주계 준위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전도띠 바로 밑에 0.04 요 간격 밑에 있다 그랬죠. 이게 전자. 그죠? 여기 있는 전자 0.04만 줘도 이제 전도띠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N형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는 증가하게 된다. 그죠? 요로 이제 많이 가면 갈수록, 온도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그죠? 온도를 많이 올라가면 올릴수록, 여기 있는, 그러니까 온도를 올린다라는 말이 뭡니까? 에너지를 계속 주입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여기에 0.04
0.039999 뭐 이 정도 되는 어떤 요 밑에 있는 줄, 또 그 밑에 있는 줄 이렇게 줄이 있겠죠, 그죠? 같은 준위를 갖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 그 정도 어떤 준위들이 소복이 모여 있을 텐데 그때 이제 0.04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게 하나씩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를 계속 준다, 계속 에너지를 준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올라가고 하나씩 올라가겠지. 에너지 값이 올라감에 따라,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하나씩 튀어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전기 전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얘들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잉여 전자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가 많이 흐르게 될 거니까 전기 전도가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그죠? 점점 올라간다, 그죠? 주기준위에 있는 전자는 비교적 적은 양의 에너지인 0.04 전자볼트만 받아도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N형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는 증가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온도를 올릴수록 에너지를 많이 가열할수록 여기 있는 잉여 전자가 많이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많이 전기가 흐르게 된다. 전기 전도도 올라간다. 이해됩니다. 그죠? 이해되고, 따라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N형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는 증가하게 된다. 요 구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요 구간. 그러나 특정 온도 범위에서는 온도를 올려도 전기 전도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온도를 올려도 안 변해. 그죠? 어디 갔나? 유지한다. 전자의 온도 범위를 이건 전자입니다. 전자 우주할 때 여기 전자가 아니라, 그죠? 전자의 온도 범위를 비고유형역, 여기가 비고유형역, 그다음에 후자의 온도 범위를 고갈 범위, 여기 이제 고갈 범위라고 하는데, 이거 뭐가 고갈됐는지 봅시다. 이걸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특정 온도에 다다르면 주계 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고갈이 되어 소진됐다는 얘기지. 소진이 되어 미량만이 이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량만이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있는 그 전자들, 여기 소복이 모여있던 잉여 전자들, 그러니까 지금 인을 10개를 박아놨어. 인을 10개를 이제 그 도핑해놨어요. 그러면 자유전자 10개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10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줄. 그러면은 이때 에너지를 뭐 조금씩 온도를 높여감에 따라, 온도를 높였다? 그냥 에너지를 계속 주입했다? 그러면 하나씩 올라가겠지. 근데 10개가 다 올라갔어. 그럼 이제 올라갈 게 없는 거지. 고갈됐다. 자유전자가 지금 고갈된 상황, 잉여 전자가 고갈된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위치에 있던 것들이 튀어 올라가겠지. 그죠? 그게 이제 조금밖에 안 올라가겠지. 그죠? 여기 있던 것들이 1.12V 전자볼트를 받으려면 한 놈이 몰빵 받아가지고 겨우 하나 튀어 올라가고 이 정도겠지.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소량만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죠? 온도를 이제 고갈 범위 이상으로 올림으로써 대충 한 500도 정도 됩니다. 500도 정도. 여기까지 올리면, 여기는 한 200도 정도 되고, 500도 정도, 실리콘일 경우에 200도, 이게 한 500도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올림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는 비고유 범위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 이제 비고유 범위, 여기 이제 비고유 범위가 아니라 고유 범위로, 그죠? 전기 전도도는 고유 범위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고유 범위. 그러니까 비고유 영역, 그다음에 고갈 영역, 고갈 범위, 그다음에 비고유 범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유 범위란 순수한 실리콘의 성질이 발현되는 구간. 이게 뭔 말입니까? 순수한 실리콘. 그러니까 애초에 실리콘은 여기 원자가 띠에 있는 것들이, 잉여 전자고 나발이고 뭐 양공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게 다 없고, 그죠? 순수한 실리콘은 같은 경우에 원자가 띠에 이제 전자가 이제 4개가 있겠죠, 그죠? 얘들이 이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거겠지. 에너지를 1.12 전자볼트를 받아가지고, 그죠? 전도띠로 도약하는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여기 있는 그 빨간 점 이외의 모든 그 점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4줄이 아니냐. 4줄, 요건 이제 원자만 보는 거고. 다 이제 이 개수만큼 다 줄을 그어야지. 그죠? 이 줄만큼 다 줄을 그어야지. 이 개수만큼 까만 점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 줄이 다 그어지겠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1.12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 튀어 올라간다. 그게 이제, 이거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이제 잉여 전자 요 놈만 여기 조금 소량으로 있던 이 잉여 전자만 튀어 올라갔는데 이게 다 고갈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에너지를 가해도 여기 있는 본진 것들이 안 움직이겠지. 그죠? 이 본진이 시커먼 이 점들 이런 것들이 안 움직이겠지. 그러다가 많은 에너지를 주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1.12 전자볼트 정도 에너지를 주입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본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겠죠. 얘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대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확 올라가는 거지. 그죠?
이 고유 범위. 그게 이제 온도가 얼마나 되냐면 한 500도 정도 돼요. 500도. 그죠? 500도 정도 된다. 그러니까 비고유 영역에서 이제 고갈 범위로 가는 건 한 200도. 이 실리콘 얘기입니다. 실리콘 얘기. 그다음에 한 고갈 범위에서 이제 고유 범위로 넘어가는 온도는 한 50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디까지 갔나? 온도를 이제 고갈 범위 이상으로 올림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는 고유 범위로 들어가게 된다. 고유 범위 온도를 더 올려갖고 500도씨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그죠? 500도씨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고유 범위로 들어가게 된다. 고유 범위란 순수한 실리콘의 성질이 발현되는 구간이다. 순수한 실리콘의 성질, 그죠? 기존에 있던 그 원자가 띠에 있는 것들이 1.12 전자볼트만큼 받아가지고 전도띠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순수한 뭐라 그랬나? 어디 갔나? 실리콘의 순수한 실리콘의 성질이 발현되는 구간 말한다. 즉 높은 온도는 실리콘의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의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해야 된다. 그죠? 원자가 띠에 있는 놈들이 드디어 이제 전도띠로 튀어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게 본진에 있던 이 수많은 전자들, 시커먼 점들, 이 수많은 최외곽 전자들이 드디어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500도씨. 500도씨. 이제 그게 이제 순수한 거지. 만약에 그 순수한 그 반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 진성 반도체 요걸 말하는 거죠. 요 그래프를 말하는 거지. 얘들도 한 500도, 보통 이제 한 400도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한 500도 정도 되면 이제 확 튀어 올라가죠. 그죠? 드디어 이제 본진 것들이 이제 움직여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그죠? 한 500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얘랑 비슷하지. 요 공률과 요 공률이 좀 비슷하죠. 그죠? 요 그래프, 요 공률이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게 이제 그 드디어 본진이 움직이기 때문에, 순수한 실리콘의 어떤 성질을 나타낸다. 그 말인 거지. 그죠? 어디 갔나? 그 높은 온도는 실리콘의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에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해야 된다. 요거 이해되죠? 이때,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기울기는, 이게 증가하는 요 기울기,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 증가하는 기울기, 요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요 두 개 기울기 비교하면 이때는 0일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그죠? 고갈 구간에서는 기울기는 비고유 영역에서의 전기 전도도의 그것 기울기보다 여기 기울기보다 요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그보다 더 가파르다. 요 기울기보다 요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본진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원자가 띠에 있는 것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 수많은 점들, 그죠? 이 시커먼 점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드디어, 그죠? 그 이전에는 요 잉여 전자에 있던 것들이 깨작깨작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작깨작 정도니까 기울기가 좀 덜 가파르고, 여기 이제 본진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르르 올라가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것은 도핑된 불순물의 전자의 P의 그 자유전자를 말하는 잉여 전자를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 비해서 실리콘 본진에 있는, 그죠? 전자의 수가 막대한 양이기 때문이다. 그죠? 본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죠? 순수한 실리콘에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5 곱하기 10의 22제곱개 의 이제 원자가 존재하는 반면에, 요 단위 부피당입니다. 반면에 실리콘에 첨가된 인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보통 10의 18제곱개. 이거 뭐 비교 많이 되죠. 그죠? 엄청난 차이가 보인다. 넘지 않는 소량이다. 이게 뭐 개수가 모자란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깔짝깔짝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잉여 전자보다도 여기 본진에 있는 이 전자 수가 훨씬 더 많다. 그 얘기죠. 뭡니까? 4개는 있고 5만 배입니까? 5만 배가 더 많대요. 그죠? 실리콘 반도체의 경우 비고유 영역의 전기 전도는 한 200도 정도까지, 요거 한 200도 정도까지 일어나면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고유 범위의 전기 전도가 일어난다. 이게 또 말이 잘못된 거지. 실컷 뭐 고갈 범위라는 얘기를 실컷 해놓고는 200도 이상에서 그 이상 20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이제 고유 범위의 전기 전도, 이것도 고유 범위가 또 여기 200도래. 이게 좀 말이 이상한 거지. 봐봐요. 지금 와서 고갈 범위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또 왜 또 고갈 범위를 빼먹냐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림입니다. 이게 실리콘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 이제 고유 범위는 한 500도씨 됩니다. 비고유 영역은 200도씨가 되고,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이에요. 여기 200도가 되고 여기 500도입니다. 여기 이제 요 사이 200도에서 500도 사이에는 고갈 범위라고 하는 거고, 500도 넘어가야지 이제 고유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틀린 겁니다. 이게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지. 500도씨 이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500도씨 이상에서는 고유 범위의 전기 전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계속 봅시다. 6문단 봅시다. 6문단. P형 반도체, 지금 요건 이제 N형 반도체, 실리콘 본 거죠. 실리콘에다가 이제 인 때려 넣은 거잖아요. 그죠? 이제 N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였는데, 요건 이제 P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변화는 N형 반도체와 같은 패턴이다. 같은, 요런 패턴이래요. 같은 패턴이래. P형 반도체의 비고유형에서는 전자를 밖의 준위로 들뜨게 만들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양공에 대한 얘기죠. P형 반도체는. 그죠? 밖의 준위가 요거 원자가 띠에 바로 위쪽에 0.045 전자볼트 위쪽에 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 이제 밖의 준위라 그러는 거니까. 밖의 준위까지 이제 들뜨게 만든다.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를 0.045 전자볼트로 주입해가지고 여기 들뜨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빈자리, 여기 양공자리에 올라감으로써 이 양공이 내려오게 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죠? 들뜨게 만들어서 원자가 띠에 양공이 생성된다. 원자가 띠 안에 이 양공이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 그죠? 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증가가 된다. 그러니까 요 양공자리로까지 얘들이 튀어 올라갑니다. 전자들이. 그죠?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이 튀어 올라갈 경우에 요때 이 양공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양공들이 이 원자가 띠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자가 흐르게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안 끌어올려도 여기에 이제 뭐 플러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기가 흐르게 된다. 그겁니다. 그게 이제 P형 포지티브 반도체. 그죠? P형 반도체 형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게 된다. 에너지를 주입하게 된다. 맞죠? 온도를 올린다, 에너지를 주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죠? 걔들이 에너지를 많이 받은 전자들이 요 칸으로 조금 올라가가지고 양공자리를 채우게 됨으로써 양공이 여기 빈자리, 양공이 이제 여기 빈자리가 나서, 그죠? 걔들이 이제 전기를 흐르게 된다.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 전도가 증가하게 된다. 같은 얘기죠. 또한 N형 반도체의 고갈 범위처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P형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가 이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구간이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붕소가 이제 몇 개 있느냐에 따라 양공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도핑된 이 붕소의 개수에 따라 양공이 정해지는 거니까. 뭐 붕소가 100개면 여기 100개의 어떤 그 밖의 준위에 있는 그 전자가 있겠지. 양공이 있겠지. 그죠? 양공이 있겠지. 예. 그 개수가 중요한 거겠지. 그죠? 근데 그 개수가 뭐 이렇게 100개라면 100개를 다 채웠어. 그럼 고갈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채웠기 때문에 고갈이라기보다는 이제 포화라고 하는 거죠. 포화. 채우는 겁니다. 그죠? 영역이, 온도 영역이 P형 반도체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영역을 이제 포화범위라고 한다. 요건 이제 그 고갈이라고 하지 않고 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빈자리가 있고 양공자리가 있고 여기 전자가 튀어 올라가서 자리를 채우는 거니까 다 채웠다. 포화가 됐다. 그죠? 그걸 포화범위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정도 보면 본문은 다 이해가 되고 문제가 풀릴 겁니다. 뒤에 넘어가서 이제 문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잠시만요. 문제 봅시다. 문제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거의 다 추론은 안 들어가고 거의 다 내용 일치밖에 없는 것 같은데. 1번부터 보게 되면 전개 방식이고, 그죠? 2번 내용 일치, 3번도 내용 일치. 그 다음에 4번도 결국 내용 추론하라 그랬지만 내용 일치로 풀리고, 또 5번도 내용 일치입니다. 그죠? 6번은 5이고 지금 추론이 하나도 안 보이네. 그죠? 봅시다.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네요. 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개 방식이다. 전개 방식 묻는 얘기다. 봅시다. 답부터 봅시다. 고유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를 구분했고, 온도에 따른 불순물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와 형태가 비슷하다 그랬고, 그게 이제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래프, 그죠? 또 요런 그래프로 이제 움직인다 그랬죠. 형태가, 그죠? 온도에 따른 이제 불순물 반도체의 이제 전기 전도도의 특성에 대한 얘기였고, 비고유형이었고 고갈 범위, 고유 범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 고유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 순수 반도체, 진성 반도체, 고유 반도체와 그다음에
불순물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 대한 어떤 구분. 이거 뭐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 뭐 P형 반도체는 인, 뭐 이거 뭐냐 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인,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붕소, 이거 넣어가지고 뭐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작동한다. 잉여 전자, 그다음에 뭐 양공, 그죠? 이런 거 그죠? 맞는 얘기네. 답이 5번이고 왜 틀린지 봅시다. 1번.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분류했다. 그렇죠. 불순물 반도체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뭐 인을 주입하든지 아니면 뭐 실리콘에다가 인을 주입하든지 실리콘에다가 붕소를 주입하든지, 뭐 뭐라 그랬습니까? 뭐 도핑? 도핑했다. 거기에 분류를 했고 요까지 맞지. 근데 그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이거 뭐 이렇게 P형 반도체를 넣으면 요런 점이 좋고 뭐 단점이 뭐고, 아니면 뭐 N형 뭐 이제 붕소를 주입하게 되면 요런 게 장점이고 요런 게 단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죠? 틀렸고 요까지 맞지. 분류한 건 맞습니다. 2번. 특정 원리를 상술하고 특정 원리를 상술했다. 원리라는 게 이제 1문단에 뭐 파울리 베타 원리 아니면 뭐 도체 부도체 반도체 구분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뭐 전기 전도도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뭐 상술 오케이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반해서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전망, 그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런 얘기 없습니다. 틀렸고. 3번.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이 어려운 점을 제시했다. 반도체 만드는 방법이 어려운 점? 반도체 만드는 방법이 막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없었어요. 어디 분에도 뭐 반도체 만드는데 어려워요 이런 게 없었다. 틀렸고. 그걸 또 극복을 하겠대. 그죠? 없습니다. 이런 거. 4번. 반도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반도체가 성능이 이럴 때 좋고 이럴 때 나쁘다 이런 거 평가를 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없고, 평가의 요소의 중요성, 평가 요소가 뭔지도 설명도 없고, 없었습니다. 틀렸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것도 다 5번이고 쉽게 풀립니다. 그렇죠? 2번 봅시다. 2번 봅시다. 2번. 위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일치네요. 1번부터 봅시다. 붕소는 인 원소에 비해 체외곽 전자의 수가 2개 적다. 그 붕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입니까? 붕소 같은 경우에는 체외곽 전자가 3개고 얘는 3개고 인은 5개잖아요. 그죠? 3개고 5개니까 2개가 적은 게 맞네. 그죠? 3개고 5개니까. 그죠? 여기 있네. 내용일치. 체외곽 전자의 개수는 3개. 그죠? 붕소는. 근데 P는 체외곽 전자가 5개. 그죠? 내용일치입니다. 맞고 1번. 그다음 2번. 원자과 띠의 전자는 에너지를 잃어야지만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 원자과 띠의 전자,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야지만 전도띠로, 아니죠.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전도띠로 이동하죠. 그죠? 원자과 띠에는 전자는 에너지를 받아야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 내용 일치죠. 그죠? 틀렸고. 3번. 도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진동은 도체의 전기 전도도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도체의 진동에 대한 얘기 있었죠. 그죠? 도체의 경우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의 진동이 커지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을 방해를 받아서 전기 전도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진동과 전기 전도도의 관계. 진동은 전기 전도도에 영향을 준다. 그죠? 진동이 많이 하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 맞죠? 4번 봅시다. 도체는 반도체와 달리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의 영역이 뭡니까? 이거 띠틈을 말하는 거죠. 띠틈이란 게 뭐냐?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의 수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 공간, 요 거리, 그죠? 그걸 말하는 거다. 그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도체는 띠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체는 띠틈이 존재하지 않고, 반도체는 띠틈이 존재합니다. 반도체는 띠틈이 존재한다. 그 간격이, 뭐, 실리콘은 1.12 간격이고, 그죠? 저마늄은 0.66 간격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도체는 그게 띠틈이 존재한다. 반도체는 띠틈이 뭐 비교적 작긴 하지만 어쨌든 존재한다. 그죠? 작긴 하지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달리 도체는 띠틈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저 말이 맞습니다. 5번 봅시다. 5번. 전자가 부도체의 띠틈을 뛰어넘는 것.
이 전자 도약에 대한 얘기죠. 부도체의 띠틈을 뛰어넘는 것. 부도체의 띠틈을 뛰어넘는다. 여기 있었죠. 부도체의 띠틈을 뛰어넘는 것은 띠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아도 전자가 띠틈을 뛰어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부도체는 불가능하대. 띠틈을 뛰어넘는 것이. 전자 도약이 불가능하다. 반도체는 띠틈이 비교적 작아서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띠를 뛰어넘을 수 있다. 쉽게 뛰어넘는다. 쉽게 뛰어넘는다. 부도체가 띠틈을 뛰어넘는 것은 전자가 부도체의 띠틈을 뛰어넘는 것은 반도체의 띠틈을 뛰어넘는 것보다 어렵다. 맞죠, 그죠? 부도체가 어렵고 반도체는 쉽다. 반도체에 비해서 부도체는 어렵다. 맞죠? 또 3번 넘어갑시다. 자, 3번 봅시다. 3번. 기억닌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내용 일치네요. 내용 일치네요. 봅시다. 일단 기억은 이제 고유 반도체 순수한 물질로 만들어진 거. 그다음 니은은 N형 반도체, 디귿은 이제 P형 반도체. 이건 둘 다 이제 불순물 반도체죠, 그죠? N형이냐 P형 같은 경우 둘 다 이제 불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첨가 안 됐지, 그죠? 안 돼 있고 순수한 물질이 맞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 반도체죠, 그죠? N형 반도체는 인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이 들어가 있다, 그죠? 틀렸고, 그다음 2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N형 반도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자의 도약이 필요하지 않다. 전자의 도약이 다 필요합니다, 그죠? 고유 반도체든 N형 반도체든 P형 반도체든 전부 다 이 띠틈을 넘어가지고 원자가 띠에 있던, 그러니까 전자 도약이라는 게 뭡니까?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띠틈을 통과해서 뛰어넘어서 이제 전도띠로 올라가는 이 상태를 이제 전자 도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전부 다 필요한 거지. 띠틈이 다 존재하는 거고, 순수 반도체든 N형 반도체든 P형 반도체든 전부 다 띠틈 전자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죠? 기억과 달리 틀렸죠. 3번. 니은과 달리 기억 순수 반도체는 전도띠에서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다 적용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도체든 부도체든 전부 다 파울리 베타 원리가 다 적용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뭔데? 근데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전자들은 같은 에너지 수준을 가질 수가 없다. 여기 있는 것들이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전부 다 이렇게 줄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각 전자 하나당 각각 하나씩 되어 있다. 한 줄입니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파울리 베타 원리. 이거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거죠, 이거, 그죠? 요 밑에 있는 두 궤도 한 껍질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달라, 그죠? 이 y 값이 다릅니다, 그죠? 다른 값을 가진다. 요것도 두 번째 껍질에 있는데도 y 값이 다릅니다. 요 네 개가 있으면 네 개 다 다른 에너지 주는 값을 간다. 그 얘기죠. 그게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거니까. 적용 다 됩니다.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없다. 틀렸고. 4번 디귿과 달리 니은에서는 원자 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디귿과 달리 니은에서는 원자 간의 결합이 안 되는 게 어딨냐? 이건 도대체 여기 이거 봅시다. 이게 원자 간 결합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원자 간에 이제 공유 결합이 다 존재합니다. 다 존재하는데 N형 반도체는 지금 결합했는데 이거 한 개가 결합을 안 해하고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잉여전자, 자유전자가 되는 거고, 여기는 한 개가 모자라. 그리고 양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결합은 다 하지요, 그죠? 다 결합합니다. 원자 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니은은 공유결합을 하는데 한 개가 남는 거, 그죠? 니은 하나 남는 거,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디귿은 지금 한 개가 모자란 거, 그죠?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전자의 흐름에 주로 관여하는 전자의 부호는 서로 반대다. 전자의 흐름에 관여하는 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에 대한 얘기고, 디귿 같은 경우에 이제 P형 반도체니까 이거는 플러스죠. 양자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에 주로 관여하는 전자의 부호는 서로 반대가 맞죠. 자유전자는 음이고, 그 다음에 양공은 플러스, 양자나니까. 그렇죠? 반대 다 맞다. 그렇죠? 답 5번.
다 내용일치입니다. 내용일치라 가지고 뭐 어렵지가 않아요. 뭐 본문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 또 4번 넘어갑시다. 예, 4번 봅시다. 4번. 가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가가 뭐냐면은 얘는 포화범위네요. 그죠? 포화범위라는 건데, 포화범위가 뭐냐? 그러면은 이 온도가 증가해도 전기 전도도가 일정한 부분,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형 반도체에서는 요 부분을 이제 포화범위라고 부르고, 그죠? 포화범위라고 부르고, N형 반도체에서는 요 부분을 고갈범위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런 상태다라는 거고. 문제 한번 봅시다. 가에 대해서 추론하라고.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에 띠틈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온도범위. 이 무슨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에 띠틈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도체입니다. 도체. 그죠? 도체는 띠틈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요 사이를 띠틈이라 그러는 거고,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는 도체뿐이지. 그러니까 반도체는 띠틈이 항상 존재합니다. 무조건 존재해요. 그죠? 반도체는 띠틈이 비교적 작든 뭐 크든 어쨌든 간에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죠? 존재하지 않는 온도를 이용해 가지고 띠틈이 줄어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틀렸고. 2번, 파울리 메타올리에 의해서 전자의 전도띠의 에너지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 전도띠의 에너지 크기는 정해진 겁니다. 여기 이제 전도띠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도띠라는 거는 이 지금 원자가띠가 갈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탄소를 봤을 때 세 번째 껍질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껍질은 지금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근데 에너지를 주게 되면,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 전자가 여기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 올라오는 이 세 번째 껍질, 이게 이제 전도띠인 거지. 그죠? 전도띠. 그게 전도띠인 거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전자의 전도띠의 에너지 크기가 또 더 커지게 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전도띠의 에너지 범위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전도띠가 커지가 왜 커져? 전도띠의 에너지 크기는 커지거나 줄어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틀렸고. 또 파울리 베타 원리는 지금 뭐 전도띠마다 그 내용도 다르죠.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각 그 전자들이 각 전자들이 갖게 되는 그 에너지 준위는 다 다르다. 그게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잖아요. 그죠? 베타, 그러니까 배차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이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두 개는 요 두 개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네 개는 여기에 쏘박히 몰려 있죠. 근데 이게 겹치지 않는다.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3번. 이거 틀렸고, 그죠? 3번. 밖계준위의 에너지가 더 낮은 위치로 변하게 돼요. 밖계준위가 어떻게 낮을지. 밖계준위가 변하진 않습니다. 밖계준위는 뭐냐? 여기에 이제 그 양전하라고 생각하는, 간주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자가 띠가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 자리, 거기를 말하는 거지. 그죠? 여기로 이제 올라가는 그 자리, 전자가 튀어 올라가는 그 자리, 그게 이제 밖계준위라 그러는 거지. 그죠? P형 그 반도체에서. 그죠? 밖계준위의 이제 에너지가 더 낮은 위치로 변하게 된다. 이런 말 없었고, 그죠? 전자의 도약이 어려워진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죠? 밖계준위에 있는, 여기서, 밖계준위에 양공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전자가 튀어오르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죠? 여기로 튀어오르고, 얘가, 여기로 그 원자가띠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이 양전하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양전하들이 막 움직여서 전기가 흐르게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밖계준위가 변한다든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틀렸고, 그죠? 그 다음 4번인가요? 4번. 파울리 베타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전자들이 생겨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전자들이 생겼다고? 파울리 베타 원리는 다 적용됩니다. 그죠? 전자가 안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같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많아진다. 많이 틀렸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에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없습니다. 5번. 밖계준위에 있는 양공의 수가 줄어든다. 밖계준위에 있는 양공의 수가 줄어든다. 그렇죠. 밖계준위에 있는 양공의
양공의 수가 줄어드는 거지. 그죠? 양공의 수가 왜냐면 왜 줄어듭니까? 이 원자가띠에 있던 그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그죠? 튀어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박계준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비어 있는 그 빈자리를 이제 그 전자들이 채우기 때문에 박계준위에 있는 양전화 자리를 전자가 차지하게 되고, 여기 있는 여기 전자가 튀어 올라감에 따라 여기는 플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플러스들이 막 원자가띠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니까, 박계준위에 있는 양공의 수가 이제 줄어들어. 박계준위가 튀어 올라가죠, 그죠? 튀어 올라가 줄어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도 양공의 수가 줄어들어서 다 올라갔다는 얘기지. 다 올라가서 그래갖고 이제 포화 범위가 된 거야, 그죠? 다 포화가 된 거야. 그 빈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도 더 이상 전기 전도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거지. 여기가 왜 이런가? 왜 일정하게 유지되는가? 온도를 올려도 온도를 올린다는 말이 뭡니까? 에너지를 계속 주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계속 주입해도 왜 일정하게 전기 전도도가 일정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박계준위에 있던 그 빈자리, 플러스 자리 쪼르륵 있는데, 여기 전자들이 하나하나씩 채워지면서 채워져 나가다가 다 찼어. 여기 박계준위에 있는 자리 다 찼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주입해도 박계준위에는 자리가 없어요. 튀어 올라갈 자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면 계속 에너지를 넣지. 에너지를 넣다가 한 500도씨까지 올렸어. 그럼 드디어 이제 이 본진에 있던, 원자가띠에 있던 이 본진에 있던 전자들이 일로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죠. 1.12V, 그죠? 1.12 전자볼트를 받으면서 막 튀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도띠에서 이제 그 전자들이 막 여기 바글바글 하면서 이제 얘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죠? 전기를 흐르게 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500도씨 이상에서, 그죠? 온도가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는 포화범위니까, 이 포화범위는 박계준위에 있는 양공의 수가 줄어들어서 다 포함, 그 자리가 다 차지하게 된 거죠. 빈자리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온도를 조금 올려봐봐야 전기 전도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많이 올려가지고 고유 범위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본진에 있던 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확 올라간다, 그죠? 전기 전도도 확 올라간다. 그래 보면 됩니다. 자, 또 5번 봅시다. 5번. 자, 5번 봅시다. 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가 뭡니까? 적용 문제 비슷한데 별 내용이 없어요. 봅시다. 체외학 전자가 3개인 갈륨의 원소를 순수한 실리콘에 이제 소량 첨가했다, 도핑했다는 얘기겠죠. 반도체가 만들어졌다. 가화 반도체. 이 지금 체외학 전자가 3개짜리 갈륨 넣었다는 거 보니까, 체외학 전자 3개짜리 넣은 어떤 붕소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겠죠. P형 반도체가 되겠지, 그죠? 체외학 전자가 5개인 안티모니 이 원소를 이제 순수한 반도체 소량으로 이제 도핑시켰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나를 만들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외학 전자 5개니까 체외학 전자 5개인 P를 넣은 거랑 똑같겠죠. 효과가 똑같겠지. 그래서 N형 반도체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반도체 가는 P형이고 반도체 나는 N형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가와 나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는 이 그래프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니까 이거 보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가는 순수한 실리콘과 달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가 뭔데? 지금 P형 반도체, 그죠? 가는 P형 반도체, 가는 순수한 실리콘과 달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 감소한다. 가가 뭔데? 순수한 실리콘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 전도도 감소한다. 이 반도체는 전부 다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전도도는 다 증가합니다. 다 증가해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다 증가해요. N형이든 P형이든 진성 반도체든 순수한 반도체, 고유 반도체든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냐면 본문에 있었죠. 반도체 물질은 온도 증가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정한 구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증가한다 거고, 도체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그죠? 그게 도체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일정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 전도는 증가한다, 그죠? 이게 진성 반도체 그래프고, 그러니까 이제 고유 반도체 그래프고, 요 N형 반도체, B형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고갈 범위 이상의 온도에서는
실리콘 본연의 성질에 의한 전기 전도가 억제된다. 고갈범위 이상의 온도에서는 고갈범위 이상의 온도 500도씨 이상을 말하는 거겠네. 그래서는 실리콘 본연의 성질에 의한 전기 전도가 억제된다고? 억제되는 게 아니라 더 증가하게 이제 발현이 되겠지. 그죠? 실리콘 본연의 성질이 발현되는 겁니다. 이게 본연의 어떤 반도체, 순수 반도체에 대한 얘기고, 요거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서 나타난 효과가 요거잖아요. 그죠? 비고유 영역과 고갈범위이죠. 비고유 영역과 고갈범위. 이게 이제 N형 반도체든 P형 반도체든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불순물이 없는 진성 반도체, 고유 반도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400도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성질과 요 그래프가 좀 유사하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 고유의 성질이 이제 발현된다. 본문에 있었죠. 5-2니까 어디였나? 5-2 맞는데? 5-2가 이거나. 예? 가파르다. 가파르다는 얘기가 아닌데. 잠깐만요. 고갈범위 이상의 온도에서는 실리콘 본연의 성질이 나타난다. 순수한 실리콘이 발현되는 구간 얘기죠. 5-2가 여기가 순수한 실리콘의 성질이 발현되는 구간. 그죠? 고유범위라는 거는 됐죠? 억제되는 게 아니라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3번 나는 도핑에 따른 양공의 생성을 통해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도핑에 따른 양공의 생성. 나가 뭡니까? 지금 N형 반도체죠, 그죠? 최기억 잔재가 5개짜리인 N형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양공을 생성하나요? N형 반도체는 양공 생성하는 게 아니라, 자유전자, 잉여전자를 생산하죠, 그죠? N형 반도체 5개짜리는 잉여전자를 생산합니다. P형 반도체, 그죠? 3개짜리 P형 반도체는 양공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양공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죠? 잉여전자를 만든다. 틀렸고. 가와 달리 P형 반도체와는 달리 N형 반도체는 불순물 원자가 실리콘과 결합을 이루는 P형 반도체다. 예? 나는 N형 반도체인데? 틀렸죠, 그죠? 불순물 원자가 실리콘과 결합하는, 이거 둘 다 불순물 원자가 실리콘과 결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이건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N형이고, 가는 이제 P형입니다. 그죠? P형입니다. 틀렸죠? 나는 N형입니다. 틀렸고. 나와 달리 가는 띠틈에 양공이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가 있다. 나와 달리 가에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가 있다. 양공이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가 있다. 밖의 준위를 말하는 거네, 그죠? 양공이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 이거 뭐 밖의 준위에 대한 얘기는 있었죠. 5-5. 밖의 준위 형성된다. 에너지 준위, 그죠? 양공이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다. 가 같은 경우에는 P형 반도체니까 양공이 존재하는 거 맞다. 밖의 준위 존재하는 거. 나에는 밖의 준위 존재하지 않죠, 그죠? 나 같은 경우에는 잉여전자가 존재하고, 여기에는 주계준위, 주계준위입니다, 그죠? 주계준위. 여기까지 봤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다 거의 뭐 내용 일치네. 6번 5위 봅시다. 5위.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A의 의미가 어딨냐면, A가 여기 있네요. 보통 이제 뭐 10의 18제곱계를 몇 개를 넘지 않는 소량이다. 요거 어떤 개수를 넘지 않는다. 요 개수, 그죠? 개수와 관계되는 게 힘든 시기 개수랑 상관없을 것 같고, 산을 넘는다. 다르죠, 그죠? 38선을 넘는다? 요것도 38선인데 뭐 숫자라고 해가지고 개수처럼 보이지만 이거 아닙니다, 그죠? 위치를 말하는 거니까. 10시간이 뭔가 개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바위를 넘는 거 틀렸죠, 그죠? 답 4번입니다. 쉽게 나오죠? 여기까지 끝이죠. 또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 조금 늦어졌는데 하여튼 뭐 좀 빨리빨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최대한 뭐
다른 것들도 빨리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일찍 올려놔야지 이렇게 안 급하지 이거. 그죠? 일찍 올려놓을게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올라갑시다. 넘어갑시다.